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꺼지지 않고 대형 산불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대기의 건조함을 조금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의미의 절기청명이지만 봄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더불어 4월 5일은 식목일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바짝 말라버린 대기 탓에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20여 곳 이상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가 더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밤새 내린 비로 건조특보는 해제된 가운데 내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20에서 60mm, 대구와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에서 70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툭툭이 봄비가 내리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5도, 안동은 12도, 포항은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7도, 안동 16도, 포항은 18도 예상되고요. 오늘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좀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기온 잠시 주춤하며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초 포항 태평저수지 인근 논과벼에서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을 빚었는데요. 뒤늦게 일대 농경지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확한 쌀이 카드뮴에 오염됐는지 전수조사한 결과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서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그대로 지을 생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들판에 농업용수를 대는 태평저수지. 모내기를 앞둔 이맘때면 물이 가득해야 하지만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수지 아래쪽 논과 배에서까지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지난 2월 물을 모두 뺀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와 포항시는 지난달 일대 농경지 90여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논은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아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포항시는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넣은 제철소 슬래그 때문일 수 있다며 저수지 물에 의한 오염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토양 조사 결과 한 필지를 뺀 96필지는 안전한 기준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는 우려 기준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토양 개량지를 살포하도록. 또 수확한 쌀의 유통 경로를 전수조사했더니 당초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폐기 처분된 220kg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50농가에 57.3톤에 대해서 전수 유통 경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농가 220kg을 제외한 모든 쌀은 다 안전한 상태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포항 지역 쌀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걱정해온 농민들은 포항시의 조사 결과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올해 벼농사를 그대로 짓기로 했습니다. 농업용수는 인근 용현 저수지와 곡강천의 양수작물을 끌어다 쓰기로 하고 현재 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현지 간선에서 저희들이 300mm 관을 묻어가지고 안전적으로 지금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지금 매설 작업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지형적으로 볼 때 농경지 위쪽에 위치한 공장들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면 농경지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며 포항시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온다든가 태풍이 올 때 주변 인근 산업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포항시가 예방 작업을 해서. 포항시는 올해 수확한 벼는 출하 전에 전량 중금속 오염 조사를 하는 등 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지역의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소요 시간이 평균 39분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소요 시간 통계에 따르면 경북은 39분으로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이송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경북은 가장 빠른 광주광역시보다 16분이 늦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이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새로 들어옵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포항으로 옮긴 뒤 처음으로 진행하는 투자인데다 시장 상황에 따라 대규모 추가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대가 큰데요. 이로써 포항의 2차 전지 생태계가 더욱 탄탄하게 구축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투자를 축하하는 꽃다발을 들고 화이팅을 외칩니다. 포항시가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과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까지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안에 연간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해 7월 충청도에 본사를 둔 실리콘 음극재 개발업체를 인수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회사를 포항으로 옮겨왔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연구 지원, 그다음에 기술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인력에 대한 그런 지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170명까지 인력을 늘리려면 실리콘 음극재는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가량 높아 충전 시간은 줄이고 주행 거리는 늘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도 포항 공장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홀딩스하고 또 포솔 관련되는 어떤 그런 첨단 산업이 우리 포항시에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 간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한 곳에 모이면서 포항이 국내 최대 2차 전지 원료 및 소재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포항 투자를 결정하면서 2차 전지 특화 단지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는 9월부터 포항역에서 SRT를 타고 수서역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SRT의 운행 노선을 기존 경부 호남고속선 외에 포항까지 확대하며 운항 횟수는 하루 왕복 2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R은 2027년에 평택 오송간 이복선이 개통되고 신규 고속열차가 추가 도입되면 증편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가 민속문화재로 승격을 앞두고 있던 문경 망댕이 가마의 문화재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가마의 소유권을 두고 가문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문화재청이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혀 상당한 시일 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문경 망댕이 가마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1863년 처음 만들어진 원형이 잘 보존돼 조선 후기 도자기 연구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람 장단지 모양의 흙뭉치, 망댕이를 촘촘히 박아 12도 경사로 차곡차곡 쌓아 만든 망댕이 가마는 좋은 찻사발과 우수한 도자기를 만드는 문경만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었는데 가문 내 소유권 갈등이 빚어지면서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문으로 이 사실을 문경시에 통보했습니다. 가문의 도예인 14명은 장손인 김영식 씨가 단독으로 가마를 소유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법원에 공동 소유권을 해달라는 민사 소송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1973년 고 김장수 사기장의 작고 당시 공동 소유로 상속이 됐어야 했다며 단독 소유로 현장 방문과 조사 연구가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가마를 소유 보존하고 있는 장손 김영식 씨는 경북 민속문화재로 지정될 때 장손 앞으로 할 것에 모두가 동의했으며 관련 부지도 사비로 사들였다며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유권 소송이 제기되면서 문화재청은 지정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계는 안타까움 속에 도예 명문가답게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과 영덕 등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사루징어 포획이 5월 말까지 금지됩니다.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사루징어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해 봄철에 성장하는데 자원 보호를 위해 4월과 5월 2달 동안 금어기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근해체 낚기어업과 연안 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어기는 4월 한 달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경북 지역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년간 50만 3천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태풍이나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약 25만 농가가 납입보험료의 5.4배인 1조 3천여억 원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첫 해인 2001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험료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국 최다인 2,997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운동부 선수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학습권 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지역 연계 학습 프로그램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24개 팀, 중학교 23개 팀, 고등학교 15팀 등 학생운동부 62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환동의 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최초로 내수면 어패류 부산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어와 송어, 산천어 등 경북 지역 내수면 수산자원 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 의약품이나 화장품, 식품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이뤄집니다. 경상북도는 내수면 어패류 부산물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포항시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4월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기동단속반은 불법 소각 행위뿐만 아니라 입산 통제구역 무단 출입,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의미의 절기 청명이지만 봄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4월 5일은 또 식목일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바짝 말라버린 대기 탓에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 20여 곳 이상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가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일단 밤새 내린 비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20에서 60mm, 대구와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에서 70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촉촉이 봄비가 내리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5도, 안동은 12도, 포항은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7도, 안동 16도, 포항은 18도 예상됩니다. 또 오늘은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좀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청도도 15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도, 청도 1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5도, 김천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7도, 김천도 1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2도, 청송 1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1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기온 잠시 주춤하며 낮에도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